오늘은 산속에서 발견된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막 뿌리 흔해져가지고 보이도 안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짐이 있어. 짐승도 막 댕기고 그러는데 동네도 없고 사람도 없잖아요. 무숙한데 안 가지. 마을 주민의 걱정을 사고 있다는 인적드문산. 그곳에 사람들의 발길 뚝 끊기게 한 정체불명의 건축물이 있으니 뭐야 저게? 저 멀리 앙상한 나무들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낸 목조 건축물. 한눈에 봐도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데 왜 여기 있는 걸까? 그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니 내부엔 무덤에서 볼 법한 관 같은 상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보고 놀란 제작진. 하나가 아니에요. 목조 건축물이 하나가 아니었는데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산속 곳곳에 규칙 없이 방치된 상황. 산자락을 따라 이어진 목조물들로 산속에선 으스스한 기운이 감도는데 내부를 찬찬히 살펴보니 관리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대한 나무 상자와 부서진 나무 자재에 뒤엉킨 채 방치된 배 모양의 구조물이 을씨년스럽기만 합니다. 이게 뭐죠? 오랜 시간 산속에서 모습을 꽁꽁 숨긴 채 방치된 목조 건축물이 무려 11채. 미스터리한 건축물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사람이 한 집이 아니고 폐가 같은데 일제시대 집들 조합에서 일본 때 지은 건물이거든. 일제강점기 당시 지어진 건물이요. 동네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일본식 건물. 옛날에 일제시대 때에 공출을 해서 받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담배 창고라고 여기에 있었어. 산속의 건축물과 유사한 목조 구조. 게다가 일본식 주택인 적산가옥과 꼭 닮아 있는데요. 일본과 관련 있는지 지역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제 경부선 철도 부설을 할 때 그때 이제 김천에 엄청나게 많은 일본인들이 들어와요. 지금도 일본인들이 그 당시 지었던 형태의 가옥들이 일부 좀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 중앙에 있는 김천. 일제강점기 당시 경부선이 지나며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했다는데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까지 있었다고. 그렇다면 산속 목조 건축물 적산가옥인 걸까? 의문을 풀기 위해 현장으로 건축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꼼꼼하게 곳곳을 살피는 전문가. 우리나라 전통 목조는 기둥이 아주 크게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식 건축물들은 이게 훨씬 경량화가 되어서 가는 기둥들이 들어가요. 이 건물들은 기둥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거든요. 지붕이 낮고 얕고 처마가 짧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경량화되어 있는 일본식 건축물에 가깝다. 비교적 단순하게 지어진 모습이 일본식 주택 양식과 비슷해 보인다는데 이 건물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30년 정도 전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지은 지 30년밖에 되지 않는 적산가옥이라고요? 건축물 자체가 조금 너무 가볍게 좀 허술하게 지어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적산가옥은 수십 년을 버티도록 튼튼하고 짜임새 있게 지어 올린다고 하는데 이곳 목조 건축물들은 판자로만 덧댄 허술한 모양새랍니다. 건축물의 정체가 미궁에 빠지던 중 전문가에게 듣게 된 단서 하나. 목조 건축물들은 메인 건물의 기능을 보조하는 부수적인 건축물이지 않을까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메인 건축물이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이 부수적인 건축물의 기능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찍어낸 듯 비슷한 모양의 건축물 양식이 다른 규모 있는 건물의 부대 시설 같다는 겁니다. 미스터리한 목조물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나선 그때 저기 보이세요 저기? 건물? 산 아래 멀지 않은 곳에서 모습을 드러낸 무언가. 가까이 다가가자 꽤나 큰 규모의 콘크리트 건물에 궁금증은 더 커져만 가는데 쉽게 보이지 않는 입구를 찾아 건물을 둘러보는 제작진. 여기가 입구인가 봐요. 다른 건물들 사이에 가려진 작은 입구. 이곳에서 건물의 정체를 알 수 있을까? 전문가와 함께 건물 곳곳을 살펴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샤워실과
각종 집기와 기자재가 뒤엉킨 채 식당을 가득 채운 충격적인 광경. 누군가 이곳에서 생활한 걸까? 내부에 보니까 이제 어린이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이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린이들을 위한 단체 시설 이런 용도로도 쓰였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단체로 거주했던 곳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 그러고 보니 부엌에도 여전히 아이 용품이 남아있는 모습. 명의와 구분하지 않고 이곳에서 지냈던 걸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자리한 의문의 폐건물. 오래전 아이들이 지내던 공간은 아닐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이 지역에 고아원이나 보육원 뭐 이런 게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저희도 김제시 방원리 안에 동지역 이런 데 고아원 있었지 면부에는 고아원 있었는데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마을에 아이들이 지내던 단체 시설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알게 된 소식 하나. 넘어가는 게 네, 그런 우리 옛날에 이게 온천 개발을 시작을 했었어요. 온천 개발을 했다고요? 그래도 아마 온도가 물은 푸는데 그때도 온천인지 뭔지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 이후에 그때 해가지고 중지되고 그때 당시에도 뭐 진행되고 했었어요. 1992년 처음 온천수가 발견되면서 국내 최대 온천 관광단지를 꿈꿨다는 이곳. 산 하나를 아우를 정도로 큰 100만 평 부지 중 무려 축구장 200개 규모에 해당하는 43만 평의 온천 단지를 조성하고 있었다는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온천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고 합니다. 유유자적 여유롭게 즐기는 산속 온천부터 숙박과 온천을 함께 할 수 있는 실내 대규모 시설까지 화려한 서막만을 앞두고 있던 온천 관광단지가 지금은 폐건물이 되어 산속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 그렇게 부대 시설인 목조물마저 흉물이 되었는데 누가 이를 유치권 행사한다고 지키고 계시다가 돌아가시지. 혼자 거기 오르고 있다가 그만 증인들이 죽었어.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곳을 사람들이 떠나고 주민들의 걱정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흉물 같이 저런 데가 있으니까 뭐 땅 주인이 어때 하실지는 몰라도 그걸 처분하는 게 안 좋겠어요? 시에서는 어째 해가지고 좀 건물 같은 거 지저분한 거나 그런 거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 관리인 없이 방치된 탓에 이곳은 언제든 범죄의 온상지가 될 수 있는 상황. 지자체는 이를 인지하고 있을까? 안전 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주체에서 좀 해야 되는데 사업주체하고 이런 게 지금 잘 연락도 안 되고 사실상 현장에도 좀 관리인도 없는 상태고 이래서 또 개인 사유지를 막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거는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건물에 보면 상당히 좀 오래돼가지고 위험하지만 주변에 뭐 주택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없거든요. 홀로 지금 돼가 있는 시설이라서 염려는 조금 적습니다. 그죠? 관광의 날개를 달고 지역 활성화를 기대했을 온천단지. 날로 불안함에 휩싸이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 지자체와 소유주의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